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한 알짜 건강정보 유익하고 유쾌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세 분 오가닉 토크 트리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이가 반갑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오늘 좀 상당히 좀 기분은 좀 안 좋네. 왜요? 뭐 똑같이 가면서 휴식이 오늘 와 있다니 좋아. 좀 심각하네 이거. 2주 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결심하셨네. 네, 뭐 그런가 하면 오늘 뭐 의상을 굉장히 밝고 네. 산뜻하고 예쁜데 네, 우리 영민 씨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지요? 은행잎 같아요. 네. 떨어진 은행잎. 그러니까. 네.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요즘 좀 피곤합니다. 피곤? 예. 피곤해요? 예. 피곤하면 말이야. 그게 간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야, 왜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봐요. 야, 근데 기름진 것도 간에 안 좋다던데. 이거는 그래요? 뭐 덕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시작은 덕담이었는데 그죠? 네. 야. 공개 클리닉 웰 1분 건강톡부터 시작합니다. 유지방이 심장 건강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60대 국민 4천여 명을 평균 16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유지방 섭취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연령, 생활습관, 식습관과도 무관한 결과라고 하네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소에 든 화합물인 다이메틸 트라이설파이드가 이번에 특정 미생물과 만나면 역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특정 미생물의 군집은 유전적 영향이 강한데 나이가 들수록 채소 맛에 익숙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금연하면 정말 살찝니다. 미국 연구팀이 흡연자들에게 하루 동안 니코틴을 끊게 한 뒤 갖가지 음식을 제공했는데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금단 치료제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금단에 의한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나 봅니다. 우리 고생님은 좀 단 거를 좀 끊으시고 예. 저는 이 연약한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좀 유제품을 좀 많이 먹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그 무가당으로 드십시오. 또 유제품 칼로리도 무시할 수 없고 유지방 칼로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공개 클리닉 웰 1분 건강톡도 만나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이후로 계속 의식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리버 적출하려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간이식. 치료가 어려운 만성 간질환이지만 손 놓고 포기하기엔 손 써볼 방법이 남아있다는데요. 환자에겐 새 삶을, 가족에겐 행복을 주는 간질환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이제 간질환이라는 게 이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임진들한테부터 쭉 듣고 들어본 소리는 이게 정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손가락이 딱 찔리도 아예 아파 이러면 맞아. 이걸 보고 이 정도 아프면 병원이다 약국이다 결정을 할 긴데 이게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 그렇게 증상은 없는데 간이 망가지면 몸이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좀 피곤하거든요. 무섭네. 괜히 얼굴도 좀 잠깐만 노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 걱정돼요. 얼굴색이랑 옷색이랑 똑같아지고 있거든요. 아유, 영민 씨 더 노래지기 전에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왕희정입니다. 야, 선생님이 바로 이국중 교수님께서 존경하신다는 간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 맞으십니까? 네,
저는 한 30년 동안 간담체 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2차례 정도 의사들이 뽑은 명의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간 수술과 간 이식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번도 선생님을 아니고 두 뵈니까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간질환, 간질환은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완치가 뭐예요? 발견됐을 때 이미 늦은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예 안 걸리는 법을 배웁시다. 아예 안 걸리려면 아예 안 걸리려면 오늘따라 다들 궁금한 게 많으신데요. 서두르지 마시고 교수님의 하루를 먼저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지런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요거지. 요건데 이 섹션은 하여튼 어렵고 색전술적으로 가야 되겠어. 오케이. 식사를 못하고 출근하는 날은 이제 샐러드를 집사람이 싸줘서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이제 영상 검토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카메라? 네. 이 모니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오, 그런 시스템이네. 96%. 이제 저희 이제 수술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간 절제 범위를 이제 그 3차원으로 이제 조형을 해서요. CT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다 넣으면 3차원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를 절반을 자르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요 클릭을 해주면은 우리가 디자인한 부분에 혹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요 볼륨을 이렇게 자동으로 개선을 해줘요. 그러면 이분의 간 기능, 나이, 그다음에 볼륨, 잘라낼 볼륨을 입력을 하면 이분의 수술이 안전하겠다, 좀 위험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예측을 해줘요. 과거에는 크게 잘라서 회복하면 살고 수술 못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남은 간이 작으니까 회복을 못하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기 진단이 돼가지고 혹이 되게 뭐 조그만하면서 5cm 이하 되는 이런 혹들이 많아요. 오늘 하는 환자도 한 5c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개는 조그맣게 잘라도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는 위치가 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 이런 예측 모델을 쓰면 환자들 과거에 생각하던 높은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이 수술의 조기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장기 생존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수술이 안전하게 돼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한 거죠. 네. 그럼 좀 빨리 병을 일찍 발견을 하면 간질환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1기, 2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한 5cm 이하면서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암은 5년 생존율이 약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온 환자들은 약 한 5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조기 발견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간이 안 좋은 간염이라든지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초음파와 암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암을 발견하게 돼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도 치료가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간염의 원인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나 또는 알코올, 또 요새 이제 과식이나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오는 지방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간염이 일단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간염이라는 거는 세포를 갖다가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간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그 망가진 세포는 사체거든요. 우리 몸의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 속으로 혈관 안에서부터 림프구들이 그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이는 현상 때문에 간이 2차적으로 또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물로 이제 끄면서 그 동네가 쑥대밭이 돼버리듯이 간 자체가 염증 세포에 의해서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화가 되면 계속 망가지면서 흉터가 생기면서 간이 또 재생하면서 울퉁불퉁해지고 그걸 이제 간경화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또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간염을 방치하면 간암으로 될 확률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1년에 약 한 4 내지 5%가 간암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진행되는 거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세포가 한 3천억 개가 됩니다. 3천억 개요? 네. 근데 이제 간염이 있다는 거는 계속 세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 중에 하나가 2개가 이렇게 될 때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 돌연변이 된 세포가 이제 이 정규적인 이 제어를 받지 못하면 유전자의 정상적인 제어를 받지 못하면 얘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1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이 1년에 4 내지 5%가 생긴다.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네. 그러면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치료를 빨리 받으면 큰 병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증상이 그전에는 안 나오나요? 그래, 왜 증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간은 안타깝게도 신경세포가 감과 아픈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간 표면에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혹이 안에 생겨도 아무런 증상이 없죠.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우리하지도 않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네.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그 간 표면을 누를 정도로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릴 때 이게 간이 부어가지고 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 벌써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네. 정말 맞아요. 저기 선생님 앞에서 그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 간 관련 농담, 속담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어요, 교수님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환자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미 조금 진행됐고 예후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간암을 2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증상이 있는 암, 증상이 없는 암. 그래서 요새는 간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암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전체 환자의 약 50% 정도가 조기암입니다. 그리고 간암 중에도 나머지 50%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빠르다. 거라는 게 요즘 현대의술 덕분에 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됐네요. 네. 자, 타임아웃 하시죠. 법이. 간암 환자의
간 절제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으쌰. 자, 호흡이 오른쪽 간을 지금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제 계속 지혈을 시키면서 들어 올리는 과정이에요. 오른쪽 간이 굉장히 커서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안테리어 페디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테리어 페디클을 좀 살리면서 발간해 볼까 그러는데 로벡tom이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사무실. 그러니까 실이 이제 종류가 굵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한 3호실 정도 쓰고요. 혈관이 굵으면은 2호실, 1호실로 내려가죠. 이게 안테리어 페디클하고 튜머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파이프 올라주세요. 혈관에 종양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그 면을 만들려고 초음파를 하죠. 조금이라도 많이 살리고. 예. 됐어요. 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예, 여기 암이에요, 요거. 예. 이제 이따가 잘라서 다 할 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상태를 이제 도큐멘트 해놓는 거죠. 사실 이게 과정이 귀찮아서 다들 잘 안 해요. 이 면이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간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붙은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혈관을 살리면서 간을 떼낸 거죠. 그래서 이 외과 선생님들은 손끝이 살아있다고들 하시나 봐요. 한 6cm 정도, 6cm의 크기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혈관하고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혈관 침범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암의 간암 2기다, 2기. 그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암 조기 발견 유전자 또는 항암제에 적합한 유전자를 찾고 그러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수술 소견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수첩에 적어놓으신 수첩이 꽤 되시겠어요. 30년. 지금까지 한 10대 건 됩니다. 와. 이 간암은 맞는데 간암의 크기가 6cm고 한계고, 그리고 그 혈관은 괜찮았어요. 혈관. 그리고 간 외에 전이가 있느냐 없고, 그 다음에 한계인데 새끼 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간내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도 없고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아버님은 제일 그래도 순하게 크기가 2cm가 넘었다. 이게 하나가 바이오레이션이 되니까 2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2기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837명을 먼저 있던 병원에서 837명을 20년간 추적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 중에서 2기 환자들이 5년 생존율이 72%였어요. 72%. 이 내장에서 오는 혈관이 굵은 게 영양을 갖고 와요. 이런 혈관이 하나가 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앞쪽으로 하나 가고, 뒤쪽으로 하나 가고, 왼쪽으로 하나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혹이 어디 있었느냐면,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간단하게 떼내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을 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쪽 도마뱀 꼬리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부피가 거의 같아진다. 그래서 요 시기가 약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려요. 다시 자라는 게. 4주면은 재생 빨리 되죠. 잘라내고 나온 거지 다. 크죠. 간이 남은 게 이만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수술은 순조롭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뭐 전달 좀 하시고.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잘 됐어요. 예. 잘 됐다고 예. 그 말이 참 안심될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은 종양 크기가 한 5cm면서 단발성 종양이라 병기가 2기였고요. 수술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수혈을 전혀 안 하고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른 분하고 다르게 혹이 이제 가장자리에 있다 그러면 수술은 상당히 쉽고 요새 복강경으로도 수술을 하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혹이 그 혈관을 물고 있어가지고 간을 한 40% 정도를 끊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는 순조롭게 회복을 해서 지금 한 열 이틀 정도 됐는데 지금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야, 그 이제 아까 그 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요만한데 또 막 무지무지 크다고 했었는데 이 간을 자를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잘 무턱대고 이렇게 툭툭 자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따로 충분한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간을 이제 간 외과 의사들은 나무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무. 예, 그러니까 나무의 줄기에 달려 있는 이파리, 그러니까 이파리를 생각해가지고 요 가지 하나를 자르면 나무가 그냥 그 이파리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듯이 그렇죠. 이제 암이 퍼지지 못하게 이렇게 여기를 묶으면서 이제 떼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그 가지를 컴퓨터상에서 클릭을 하면 저렇게 노랗게 된 부분 같이 그 색깔이 변하면서 잘라낼 부분이 저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부분의 퍼센트가 간 전체에서 몇 프로라는 게 계산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런 해부학적인 저 안에 지금 빨갛게 보이는 그 종양이 저 떼낸 부분 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비롯해서 환자의 간 기능 요소, 나이서부터 이 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결과적으로 이 환자가 수술로 인해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건지 간 부전이 와서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올 건지를 예측을 해줘요. 그러면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사망률을 1%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그렇게 수술하고 있죠. 1%, 그러니까 0.00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잘라낸 생각보다 진짜 간은 과하게 숨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저절로 자라나나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간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 이식을 할 때도 절반을 잘라서 생체 간 이식 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간이 약 한 3 내지 4주가 지나면 거의 자기 크기로 커집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간은 최소 한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병든 간이라도 한 40% 정도를 남겨놓게 되면 그 대부분 우리가 예측 모델에 따라서 수술하게 되면 원상태 크기까지 크게 되죠.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 어떤 간을 어떻게 이식을 하게 이래 잘라가 주도 그냥 잘린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마뱀 꼬리처럼 자르면 잘라내는데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이제 잘라내게 되면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이게 뱃속 안에서 편안하게 이런 모양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줄기가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크기로 되는다 이 말이네. 그래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이게 줄기까지 같이 새로 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막 건강이 완전 예전 같진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 간 기능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뭐에 달려 있느냐면 그 간 세포의 볼륨에 달려 있어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한 80~90%만 크더라도 평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다행이다. 참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들까지 있어서 네. 또 이게 네.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러면 재발을 한다면 이것도 걱정이잖아요, 교수님. 네, 이제 근치적으로 간을 절제했을 때 5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재발이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린 게 간염이나 간경화 있는 환자들이었잖아요. 매년 4~5%가 암이 생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환자는 초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50%가 재발을 하니까요. 근데 그 재발 더하기, 그렇게 뿌려진 씨의 재발 더하기 새로 나오는 게 또 매년 4~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5년 동안 약 한 50% 정도가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초기 발견하면 70% 이상이 생존한다고 그랬는데 재발은 50%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약 한 3개월 간격으로 계속 환자를 정밀하게 추적을 해서 재발도 조기에 발견하면 그중에 절반은 다시 암이 없는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 숫자 확률로 들으니까 조금 더 좀 명쾌한 답을 듣는 기분입니다. 네. 수술 복장이세요? 네. 예. 지금 수술실 안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아니, 저는 한과에 수술실에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수족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예를 들면 뭐 하나 할 때마다 제대로 안 되면 수술 시간이 뭐 2배로 길어지고 그런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쑥스럽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어디 별일 없었죠? 네. 예. 그 지금 내 간 기능 검사 잠깐 봤는데요. 아주 좋네요. 지금 이제 그 빈혈 수치나 혈소판 수치 같은 것들이 전부 괜찮아요.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홍달 수치 다 정상이 됐고, 홍파 수치도 괜찮고. 살이 좀 빨리 돼요. 살은 요 분이라는 약을 줄일 때까지는 조금 빠져요. 그리고 예, 입맛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기운이 좀 없고. 근데 이 약은 감초같이 모든 증상을 좋게 만드는 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약에 의존하는 거는 이식하고 초기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몸의 부기라든지 이런 게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하고 봅시다. 무릎 세워보시고. 오늘 이거 찍은 지가 며칠 됐었죠? 한 4~5일이죠? 요요 허치케스로 찍은 거. 이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많이 가렵죠? 네. 그리고 이 테이프로 한 거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조금 두고 다음번에 오실 때 이거 마저 다 빼드릴게요. 자, 일어났어요. 으쌰. 네, 그래.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있구나. 요 보시면 초음파에서 이렇게 조금 동그라면서 어둡게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나쁜 걸 좀 의심해요.
왼쪽 간의 가운데 쪽으로 직경이 한 2cm 남짓되는 게 있네요. 몇 년 전에 한 3대 오래됐어요. 이거 이제 혈관종이라고 이렇게. 예. 근데 혈관종을 손을 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암하고 사진상으로 구별이 안 되는 환자. 근데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을 때는 혈관종하고 암하고 구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이즈가 한 2cm 정도 되면은 이 구별이 정확히 돼요. 색깔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른 병이 혈관종하고 좀 혼동이 됐던 거죠. 혈관종은 잘 안 보인다더라도 요 모양은 지금 이건 혈관종은 아니에요. 혈관종은 좀 하얗게 보이는 거고. 예, 그럼 오늘 안내를 좀 받으시고 사진 좀 찍고 그러고 피 검사도 루틴은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암 검사 같은 건 따로 피 검사는 따로 낼게요. 그 CT 찍으면서 다 피 뽑고 한번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양성 혹인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성종양의 이제 대표적인 게 혈관종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검진을 해가지고 진단받게 되면 환자들이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병원에 오신다고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크더라도 대개 양성종양은 증상이 없으면 경과를 관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지금 이 환자 같이 사이즈가 1cm 전후가 되는 혹은 뚜렷이 나오는 환자도 있지만 CT나 MRI를 찍어도 그 종양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의사들이 양성일 가능성이 높더라도 6개월 후에 한번 사진을 다시 찍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보면은 사이즈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암의 특징을 뚜렷이 보이게 되면 그 암 진단을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케이스고요. 일반적인 양성종양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이즈가 커질 때는 이제 증상을 동반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제거를 해주죠. 그러니까 뭐 작은 혹이라도 무조건 떼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이제 암일 경우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아까 저 VCR을 볼 때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이식을 받으셨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이분은 회복이 그냥 쫙 잘 되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케이스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 이식을 받으면 처음에 3주는 아까 격리되어 있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를 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몸이 적응하려고 그러면 3주가 걸려요. 그래서 환절기에 기온이 바뀔 때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3주가 걸리는데 그때 이제 감기가 잘 걸리고 이러듯이 이게 3주는 격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정도 되면은 환자를 이제 집으로 보내서 병원을 1, 2주마다 한 번씩 오게 해요. 그래서 그 환자가 불안하기도 하고 세세한 거를 검사를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되는 게 몇 번 보이면 한 달 간격, 그 다음에 2달 간격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간격으로 보게 되고요. 이 환자는 뭐 큰 문제가 없이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수혜자랑 공여자랑 혈액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수술이 가능할까요? 저희 수혈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안 되지 않나? 그렇죠. 수술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 A형, B형 그 항체가 이제 혈액형이 안 맞는 사람 몸속에는 피 속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물론 혈액끼리도 응고가 일어나지만 간에 있는 담도나 간세포나 혈관을 공격해가지고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식을 하고 났는데 하루 이틀 만에 간이 이렇게 시커멓게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게 정착되기 시작한 게 한 2000년대 초반서부터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혈액형 부족각 간 이식을 시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혈액형을 AB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혈장을 교환하고 또 B세포라는 B임파구에서 항체를 만드는데 B세포를 몸속에 0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주면은 한 3개월가량을 일시적으로 AB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AB형은 모든 혈액형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혈액을.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식을 하게 되면 신비롭게도 골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B세포가 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세포를 마치 자기 한 몸 같이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혈액형이 자기 혈액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혈액형 부족과 간 이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진짜 집중해서 잘 들었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0개 병원에서 1년에 그러니까 전체 이식 환자의 한 15% 정도를 혈액형 부족학 간 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학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간 이식을 650차례 정도로 하셨다면은 거의 뭐 눈 감고도 하실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요. 그렇죠. 환자마다 다 그 상태가 다르니까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뭐 생체 간 이식이 조금 어렵다고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낮에 주로 수술을 하게 되죠. 생체 이식은. 네. 사체 이식은 뇌사자가 갑자기 생기니까 한밤중에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은 간 전체를 이식하는 거고 생체 간 이식은 그 가족의 간을 절반을 잘라서 이식을 하게 되죠. 네. 네, 이 장면은 생체 간 이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생체 간 이식은 일반적으로 두 방에서 공여자에서 간을 띄는 수술, 절반을 떼는 수술과 수혜자의 병든 간을 전체를 띄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제 그 공여자의 간을 다듬어서 수혜자의 간을 병든 간을 다 띈 자리에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카테타가 굵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말리니까 이게 팽창하는 힘 때문에 통증이 좀 오고. 그래서 좀 더 그럴 거예요. 그래. 나갈 때 그 안티하고 타이레놀하고 저 안티는 계속 먹고 타이레놀은 좀 열이 날 때 좀 먹으라고 그러죠. 박기용 씨. 예. 어디 별일 없었어요? 예. 건강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는 특히 밤에 자기 전에는 조금 무리하지 마시고 뭐 드시고 싶은 양의 한 반만 드세요. 이게 밤에 잘 때 이게 부대끼면은 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럼 몸이 축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영양제를 충분히 쓰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황달 수치가 쭉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얼굴색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예. 아주 경과는 좋으시고. 예. 생명은 몇 살 있으면 좋겠지. 그래요. 그래. 그 무엇보다도 이제 따님이 따님 간을 이렇게 안 쓴 게 참 다행이지 이번에. 그렇죠. 시집도 안 갔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온 가족이 이렇게 좀 나서 갖고 그냥 아빠를 살리려고 이제 어떻게든 회복을 잘하고 앞으로는 섭생을 주의해야 돼. 섭생. 이게 몸에 좋다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드시면 안 돼. 예.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예. 아니에요. 녹용을 드시고 몸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간은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거든. 그랬더니 황달이 쭉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상이 1 이하여야 되는데 황달이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흑달이 오고 오줌색이 간장빛이 돌고 그리고 온몸 기능이 쭉 떨어지면서 구역질이 자꾸 나고 이런 현상이 오고 콩팥 수치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간 이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개 한 85%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드물게 이제 황달이 서서히 떨어져서 좋아지는 분이 15%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딸이 간을 주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에 뇌사자 간이 딱 생겼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식을 하고 이렇게 회복 중인데 지금 일주일째예요. 근데 경과는 지금 42였던 황달 수치가 지금 6.5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회복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런 딱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 보통 혈관은 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심장에서 이렇게 박동을 하면 움찔움찔 하거든요. 근데 저 암 혈관들은 우리 혈압이 떨어져도 걔네들은 그냥 피를 다 빼먹으려고 이 박동을 안 해요. 특수한 약이 이제 점도가 높은 찐득찐득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딱 들어가 배기면은 안 나와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 막으니까 피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은 잘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너 원하는 건 뭐 잘만 돼가지고 부상이 없고 뭐 건강하다 뭐 그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한 달 있다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개월마다 사진을 찍어서 주변이 또 살아나는 게 없나 이런 걸 볼 거예요. 아예 좋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교수님 방에 그 이국종 교수님 그 기사가 있네요, 그죠? 이국종 교수가 이제 제 제자죠. 제자인데 이제 워낙 그 똑똑하고 훌륭해서 근데 그 어떤 그 인터뷰를 상을 받으면서 했는데 제 얘기를 좀 썼더라고요. 기분 좋으시겠다. 네. 아니 뭐 하나 둘 셋, 야 7번 노트가 7번까지 있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스크랩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스크랩을 하는데요. 식단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식단인가 이런 거. 또 암 환자들은 예방 접종을 해야 되나. 이제 이 스크랩을 통해서 모아놓고 진료실에다가 갖다 놓고 그 주제에 맞는 게 나올 때는 환자들한테 그걸 하나씩 빼서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자료를 모아서 준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메모를 해서 거리감을 안 두게 되면 아버지한테 무슨 어떤 이유를 갖고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하고 거리감을 좀 안 두는 게 저는 이런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구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야. 환자분들이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 단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저 단계 가기 전에 우리가 딱 미리 차단을 딱 하는데, 자, 관질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러려면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사실 오늘은 저도 내리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옷도 간호사처럼 다 입고 오셔가지고. 간호사가 된 느낌으로 네. 보조를 열심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인범 환자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쩌겠습니까? 환자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그렇지. 네, 간질환 예방하는 방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축액은 신중히 섭취하세요.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무슨 즙 같은 거 잘 먹으면 안 된다고. 네. 나 녹용 먹는데? 진짜요? 아까 녹용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그렇죠. 이상한 사람 하나 생겼잖아 지금. 그렇죠. 사람이 지금. 녹용 안 좋나요? 진짜 녹용 먹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혈액이 4리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나무 뿌리 같이 이렇게 흙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어항 있잖아요. 조그만 어항. 어항만큼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스피린 요만한 거 하나만 먹어도 열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조상 대대로 넌 깻잎을 좋아하니까 깻잎만 먹으라 그러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새는 이제 몸에 좋다 그러니까 동양 한중일 삼국 같은 나라에서는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거 성분만 계속 섭취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농축액, 액기스, 달인물, 가루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먹게 되면 간에는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독은 일로 빠지고 어떤 독은 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 길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녹용을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녹용을 먹으면 이 길이 좁아서 피 속에 이게
그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루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간이 살만하면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간은 그 좋은 약을 먹는데 나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하지? 이러면 그거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그 김명린 씨가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 3나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먹는 건 몸에는 좋고 양배추, 즙 아주 많이만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나머지는 한방에서도 녹용이나 이런 걸 상시 복용하는 거는 반대라. 약간 체질 봐가면서 네, 이렇게 예, 조금씩. 네. 자, 농축의 과유불급입니다. 또 다음 뜯어볼게요. 검증된 식품, 검증된 조리법을 택하세요. 자,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나친 탄수화물 안 좋습니다. 살도 찌고요. 많이 줄이세요. 네, 줄이세요. 나 요새 탄수화물 뭐. B형 간염 백신 맞으세요. 네. 다들 꼭 맞으셔야죠. 네. 네. 진짜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나친 탄수화물은 지방간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먹으면 지방간이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당뇨 환자들이 당이 높은 거 아닙니까? 당뇨 환자들이 당 조절이 안 될 때 대부분 지방간이 오고 지방간은 오래 가게 되면 지방간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형 간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식은 요새는 특히 중년 이상이 되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왠지 다들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질환에 대한 지금 이것도 문제 한 5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질환에 대한 이 뜬구름 같은 소문들 제대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간질환에 관한 소문들도 참 많은데요. 믿어도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피 검사 결과 좋으면 간암 위험 없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없다. 오케이. 오늘 맞아요. 누가 수업을 잘 들으신 것 같죠? 그래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맞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을 맞춰서 좋긴 한데요. 그러면 또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염증 상태에서 이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기는 게 암이기 때문에 이미 간염이 와 있는 사람들은 포텐셜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3,000억 개의 세포 중에 돌연변이가 올 가능성이 1년에 4 내지 5%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 검사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피 검사는 간의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세포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감을 아까 40% 정도의 간이 일을 하면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거보다 높은 50~60%의 간 기능이 있는 사람은 간 기능 검사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 기능 검사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난 고위험군이라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다. 안 되는구나, 안 예. 되는구나. 네, 이해가 이해된다, 딱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도 풀어야겠는데. 술 많이 먹으면 독, 적당히 먹으면 약. 덩그라미. 아니 왜냐면은 왜? 약주라는 말이 왜 있냐고. 그걸 왜 했어요? 네, 그 적당히 먹으면 약이라 그랬는데 제가 뭐 약주다, 몸에 좋다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얼굴만 빨개집니다. 정답은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세모표가 없다고 그래서. 네. 근데 하여튼 저도 그래도 세모에 좀 가까운.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적절한 음주는 도움이 되지만 뭐 과음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적절한이라는 거에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 술을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적절한 게 소주 뭐 한 잔일 수도 그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이 그 음주를 나는 꼭 뭐 소주 2잔만 먹어 이런 사람도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맞아, 사실 그게 또 지키기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적당히 술 마시기. 그리고 맞아. 또 우리 그 같이 앉아서 술 먹는데 똑같이 2잔을 먹어도
해가 오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된 자리에서는 사실은 그 술은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간 손상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아유, 네, 진짜 반성도 고맙습니다. 되고 평소에 건강 미리미리 지켜야 된다는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이 관담체외과의 명의 우리 왕희정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도 참 간만에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들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간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간염이나 간경화 또는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지방성 간염이 있다든지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있다든지 고위험군이 되면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서 초음파하고 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그럼 조기 진단하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암들과 같이 완치율을 70% 이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요점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럴 때만큼 또 건강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개클리닉 외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